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은 SEC 측에서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권에 대한 승인 결정 시한을 연기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이 전부 하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기존부터 저의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됐다면 출시 기간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비트코인 수익률을 무관하고 전부 매도를 했을 거고,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관점도 수정을 했을 거고, 전달드렸던 제가 보는 마지막 지지라인인 23K까지도 깨고 내리는 움직임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던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찐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매수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폭등 전에 ETF는 최대한 연기시켜라. 잭슨홀 미팅에서 큰 폭락은 어렵다. 결국은 이번에 나오는 하락이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그렇다고 올라왔다고 조급하게 매수 진입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댓글에 보니까 아래 지지 기준까지도 언급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서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보는지까지도 좀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마감된 8월의 월봉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제가 항상 월봉이 마감되면 월초 영상으로 월봉의 흐름과 그 달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과거에 비트코인 7월의 월봉은 고점을 넘긴 음봉, 13년도 이후 하락 7번, 상승 4번.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과거 13년도 이후부터 월봉이 고점을 넘긴 음봉의 형태를 나와줬을 때 그 다음 봉에서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총 7번이 있었고, 반대로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4번이 있었기 때문에 총 14번 중에서 하락 7번, 상승 4번. 그럼 하락할 확률이 63%,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37%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반대로 상승 4번이 나왔던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그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정말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도 하락을 염두하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오면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의 영상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미래의 차트를 분석해보기 위함인데, 결국 63%의 확률로 8월달의 월봉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럼 우리가 이 7번이라는 하락 확률 안에서 총 음봉 고점이 나왔던 14번 전부 다 직전봉이 전부 다 양봉으로 마감되어졌던 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경우가, 자, 양봉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경우가 15년도 3월달을 제외하고 전부 다 그 양봉의 저점 자리를 깨는 하락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반등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올지, 혹은 단기 반등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벌써부터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직전에 나왔던 지금의 양봉의 저점 자리인 여기가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24.8K, 월봉 저점이 정수로 의미 있는 바닥 자리가 나와주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24.8K는 추가적으로 깨는 하락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최대로는 22K 라인까지 밀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22K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추가적인 반등을 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비중 100%에서 비트코인 매수 비중을 40%로 잡고 있고, 1차 진입은 26.6K에서 들어갔고 2차 진입은 24.8K를 깨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고 있는 추가 비중 자리, 손절 자리, 목표가는 뒤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표를 보더라도 10번의 월봉 마감에서 단 2번의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었고, 나머지 월봉은 전부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봉도 플러스 2.35%, 6.04%로 단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달의 월봉을 봤을 때 플러스 60%, 33%, 14%, 47%, 27%, 39%. 비트만 이렇게 올랐다면, 월봉 캔들 하나에만 이렇게 올랐다면 알트는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우리가 9월에만 잘 준비해서 매수 계획을 세운다면 9월은 오히려 기회의 매수 자리가 될 거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얼마에 팔겠다와 같은 가격에서의 매도가 아니라, 어차피 상승은 유동성이 얼마나 시장에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도는 ETF 출시랑 금리 인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도 시기는 좀 더 뒤에서 다뤄드리고, 그 기회를 잡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손절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하단 지지 라인은 어디까지 보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바닥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도 23K, 그리고 위에서도 여기도 23K, 그리고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그 기준을 저는 22K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 23K를 잡았던 이유랑 지금 구간에서 22K로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제가 과거에 최초에 23K를 잡아드렸던 이유가, 자 우리가 그럼 좀 더 이전의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게 23년도 3월 10일에 비트코인 폭락 모두가 포기할 때 반응할 겁니다. 숏 포지션은 지금 위험한 구간이다. 당시에 SVB 사태로 은행권들이 파산했을 때 매물대 보조지표상 19.2K 잡아드렸고, 해당 라인을 지지받아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운이 좋게도 당시에 비트는 19.2K를 지지받아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최근에 잡아드렸던 자리가 3월 25일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 POC 구간으로 23K 라인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현재 구간의 차트를 봤을 때 매물대는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매물대가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는 지금의 매물대의 마지막 자리인 22K 라인입니다. 당시에 제가 23K를 잡아드렸던 이유는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에서 급락이 나와주고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와주듯이, 지금의 POC 라인이 쌓여있는 구간 이 안에서 혹시라도 악재가 쏟아진다고 하면은 이 물량이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빠지면서 정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3K 라인을 필수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저 역시도 23K 라인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2K 라인까지 현재 다이렉트로 하락이 나와준다면 마이너스 14%의 하락 구간이 열려 있는 건데, 만약 14%만큼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테더 도미넌스상 저는 채널링으로 차트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14% 반등물이 나와준다면 결국은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나와준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나와준다면 과거의 테더 도미넌스 일봉 채널링에서 나와줬던 것처럼 최대 고점 자리를 형성하는 그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마지막 저점 자리를 이 자리에서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상승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분이 하락에 대한 재료로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와 줄 겁니다. 이때가 정말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절가 이후에 비트코인 매도 자리 목표가는 제가 가격이 아닌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SEC에서 현물 ETF를 연계하면서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계속 이 기대감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건 최대한 나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과거 17년도부터 비트코인 과거 파생 상품 거래가 나왔던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7년도 12월 달에 CME 선물 거래가 시작되고 마이너스 80% 하락이 나와줬었고, 21년도 5월달 코인베이스 주식이 상장하고 마이너스 55%, 21년도 11월달 비트코인 선물 ETF 마이너스 73%, 현재 구간도 동일합니다. 2배 롱 ETF가 출시되고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22년도 6월달 비트코인 숏에 대한 선물 ETF가 출시되고 귀신같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100%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의 데이터와 그에 대한 확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24년도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 기회는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반감기 전에 만약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저는 반감기 기간과는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매도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6개월 이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공유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준다면 차트 작도를 봤을 때 지금 상승분의 고점을 찍어주고 하락이 22K까지 나와주면서 고점을 형성해주는 자리에서 만약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가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파동이 되면서 다시 저점을 다져주고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최근에 나왔던 15.4K에 대한 저점은 저는 이 자리는 쉽게 깨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먼 미래이기 때문에
때문에 움직임을 보면서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또 추가할 거는 추가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브리핑으로 좀 장기적인 브리핑을 전달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영상 마지막으로 저의 오래된 구독자 여러분들께 멤버십 소개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갈 거고 리딩의 성향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결정을 하는지야 알트코인 매수 매도 진입 시기에 있어서 최대한 과거 패턴들과 공통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공유 드렸던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자리 찐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현물 매수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도 사실 리딩처럼 멤버십을 운영하고 싶지는 않아서 단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 순수하게 정말 알트코인을 제가 보고 느끼는 점들이나 비트코인을 보고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관점들, 혹은 제가 새로 배운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께서도 프로 저랑 같이 장을 호흡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